저 밸류업 하겠습니다. 주주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탈락. 아유, 시가총액 작잖아. 탈락. 배당 성향 100%. 저는 솔직히 오늘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벌어서 남긴 돈을 다 주주들한테 준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밸류업에 관심 있어요? 밸류업 지수에 관심 있어요? 하지 말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내심 이거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거 조회수도 안 나올 것 같고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밸류업 지수 망했다는 거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일부 삐뚤어진 사람들만 밸류업 지수가 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밸류업 지수 안 망했습니다. 보여드릴까? 이게 1월 2일 기준 시점입니다. 1000으로. 자, 그런데 현재 1006.97. 안 망했다고요. 묻지 마. 0.7% 정도 연초 대비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 연봉이거든요. 연봉. 2024년 들어서 10월 며칠입니까? 11일.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까지 코스피가 마이너스 2.2%입니다. 밸류업 지수 선방했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 있는 밸류업에 들어갈 만한 녀석들, 코스닥에 있는 밸류업에 들어갈 만한 녀석들만 모아놓고 보면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보더라. 0.7% 정도는 올랐다. 마이너스 2%인 코스피보다 마이너스 11%인 코스닥보다도 선방하는 지수다. 그렇다고 해서 밸류업을 제가 이 지수를 잘 만들었다고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할 것도 비판을 해야죠. 근데 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 지도 얼추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그래서 이미들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여기 한국거래소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나 카인드 뭐 기업 밸류업 정보 인덱스 이런 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쭉쭉쭉쭉 시가총액 순으로 총 100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다들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갖든지 말든지. 근데 이런 지수를 만들 때 항상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분들이 그래도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상대 수익률이 더 높다. 그 모델로 잡아 놓은 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돌려보면 검증이 된 것 같은 느낌 같기도 하다. 근데 비판의 포인트는 이거죠. 시가총액, 순이익, 주주환원, PBR 같은 시장평가, ROE 같은 자본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밸류업 지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편향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하고 있는 데들에 당근을 주고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채찍질을 해야 전반적으로 밸류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밸류업 지수라고 하는 건 딱 100개의 종목을 꼽아서 나머지 2,500개 기업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선구적인 지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보여주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 제가 지금 한 501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K자 증시입니다. 요 위에 K자 이거 보입니까? 요만큼 있는 거? 정말로 낙제점인 기업들이 이만큼 있는 거고 이게 양극화되는 그 K자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이 위에 있는 K자 기업들은 요 정도 있는 거죠. 그냥 요거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을 이쪽으로 끌어오든지 이 기업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밸류업 지수 100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 아니라는 거. 뭐 PBR이라든지 ROE 지표 한 가지씩이 모자라서 KB금융이나 하나금융 같은 배당 많이 하고 분기 배당도 하고 주주환원 많이 하려는 그런 기업들은 안 들어가고 막 주주 막 주머니 이거 막 뺏으려고 했던 막 두산밥기 이런 기업들 들어가서 대표성도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죠.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런 내 두산밥기 같은 데 들어가고 말이야.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뭐 이렇게 상장했던 그런 기업들도 말이야. LG그룹주를 넣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주주 하나도 안 하는 막 이렇게 한화 같은 그룹 말이야. 막 자기 아들들이나 챙기고 있죠. 하나가 주주를 챙기냐. 이럴 수 있는데 하나그룹 관련주도 들어가고. 근데 이게 당국에서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수예요, 지수. 삼성전자 15%, 하이닉스 15% 등등등등 쭉쭉쭉쭉 들어가서 100개의 기업으로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아웃퍼폼하는 지수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 안에 이 하나하나 기업 가지고 논쟁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쪽의 시각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는 거랑 다른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보다는 나은 그러니까 벤치마크 플레이를 하려면 차라리 밸류업 지수가 나을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아웃퍼폼을 해서 주주 환원을 더 잘하는 회사를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거래소에서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밸류업 공시하라고 해서 밸류업 공시 막 만들어갖고 컨설팅까지 받아갖고 우리 이렇게 밸류업 하겠습니다. 주주 환원 하겠습니다 라고 공시를 딱 해서 근데 수익성 미충족 너 탈락. 시가총액이 너무 작잖아 탈락. 이렇게 해서 콜마홀딩스, FN가이드, S트래픽, DKND, DB금융투자 탈락.
대신에 밸류업 공시를 안 했음에도 들어간 기업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공정과 상식이야? 저 밸류업 하겠습니다. 주주 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수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탈락! 아유, 시가총액 작잖아. 탈락. 씨. 최근 1년간 밸류업 공시가 뭐 최근 1년이라 하기도 뭐하죠. 뭐 최근 한 6개월? 뭐 그 사이에 56개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밸류업에 들어간 기업이 100개니까 56개 기업. 그래도 과반수가 공시를 했네. 이거는 착각, 착시. 왜냐면 여기도 나타납니다만 강원랜드가 예고 공시를 한 다음에 자율 공시를 한다라든지 각 기업이 한두 개 정도의 공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낸 기업은 한 40개 정도밖에 안 돼요. 100개 기업 중에 한 60개 가까이는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요즘 제가 감기 걸려갖고 코를 자주 푸는데 부럽다. 손 안 대고 코 풀고 나도 그러고 싶다.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근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손 들고 컨설팅까지 받아서 막 열심히 직원들 막 밤새가지고 밸류업 공시하는 회사 탈락. 그게 현실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당국에게 중요한 건 지수다. 지수. 블랙핑크 지수.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걱정을 했어요. 밸류업 지수 나오기 전에. 이거 사실상 은행업 지수 돼버리면 어떡하나. 대부분 밸류업 잘하는 데가 이제 은행들 아닙니까? 은행지수사, 금융. 그래서 이거 금융지수가 돼버리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은 하등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뭐 정보기술, IT 섹터에서 24개 기업, 그리고 산업재에서 20개 기업, 헬스케어에서 12개 기업, 자유소비재에서 11개 기업, 금융이 오히려 10개 기업밖에 안 돼. 제일 밸류업을 잘하는 섹터인데 10개로만 한정을 지은 겁니다. 저는 이거를 되게 이해를 못 하는데, 저기 우등생이 정말 많아. 막 외고, 과학고 다니는 애들이 정말 많아. 근데 너네, 서울대 안 돼. 10명만 와. 니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여기에 KB금융과 하나금융이 빠진 겁니다. 억울한 거죠. 그리고 보면 소재, 필수 소비재 아주 골고루 담아 넣었다.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100개잖아요. 왜 100개일까요? 왜 100개일까? 난 지금 물어보는 거야. 구독자분들한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저 좀. 근데 한국거래소에서 말하기를 종목이 너무 적거나 시가총액이 너무 낮으면 연기금 같은 큰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군도 다양하고 시가총액도 커야만 연기금이 마음먹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업 100개 종목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삼성전자 들어와, 하이닉스 들어와. 근데 물론 이제 시가총액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종목이 적게 있다고 해서 나쁜 지수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나쁜 지수 하나 있죠. 미국에 30개밖에 없는 지수가 있어요.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30개 종목 아닙니까? 나쁜 지수네 이거 30개밖에 없고. 근데 물론 거기는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긴 합니다만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군들이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30개밖에 안 돼요. 적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편향적으로 몰아갔어야 되는 잘하는 기업들. 너네 대박나라. 너희 주주들과 함께 대박나라. 못하고 있는 기업들. 와, 니네 아주 그냥 망심준 당해봐. 이렇게 했어야 됐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케이. 밸류업 지수가 요즘 어떤 비판을 받습니까? 그래서 밸류가 없는 밸류업 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밸류업 지수라고 지수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투자를 해서 더 높은 수익률 내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카인드라고 하는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기업 밸류업 정보, 투자지표, 업종별 투자지표 순위 요거 있거든요. 요 사이트를 보면 좋은 게 PBR, PER, ROE,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순으로 쭈루루루 전문용어로 나래비를 세워볼 수가 있어요. 요게 사실 많은 분들은 네이버 증권 이런 데서 보시고 아니면 다른 유료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PBR 순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와, PBR 이거 뭐야? S바이오 201배, 뷰노 41배, 펩트론 40배. 근데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PBR 0.1배, 한신공영, 계룡건설, 이마트, HDC, 신세계건설 요게 대표적으로 콕 집기 어렵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의 무덤이라는 종목들이 여기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엔 PER 순서로 보면은 이거 PER이 적자에서 약간 흑자로 돌아설 때라거나 아니면 흑자인데 한 500원 흑자 냈을 때 막 이럴 때 좀 착시 효과가 나타나죠. 반대로 PER이 아주 낮은 이거 0. 몇 배짜리는 아마 좀 이것도 조금 왜곡이 있을 거고 요건 정량적으로만 보고 정성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우리 YG클럽이나 노다지아이 알로트 스터디 하시듯이 고정 댓글 밑에 참고하시고요. 자, ROE는 중요하죠. 자기자본이익률. 주주들이 투자해준 돈으로 얼마의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는가. 한국 증시, 국내 증시의 ROE가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한 5% 안팎입니다. 5% 안팎. 그러니까 주주들이 투자하라고 100만 원을 투자해줘. 그거 갖다 5만 원 버는 거예요. 100억을 투자해줘.
5억을 버는 거야. 근데 그 높은 그 원금이 손실될 리스크를 떠안고 그 많은 변동성을 떠안고 최대 주주가 횡령을 할지 물적 분할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해줘봐야 ROE가 5%입니다. 해외는 이 ROE가 10% 이상이 평균입니다. 선진국도 그렇고 신흥국도 그렇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주주들이 투자해준 자금을 가지고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수익성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ROE가 높은 회사들 나오죠. VT 같은 경우에도 46%, 굉장히 높은, 에어부산도 뭐 52% 이렇게, 실리콘2도 53%네요, ROE가. 근데 이런 게 또 얼마나 또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도 봐야겠죠. 밸류업의 핵심은 뭡니까? 배당 아닙니까? 배당 성향이 어떻게 98,600%가 나오지? 배당 성향이? 사실 배당 성향이 100%라는 건 순이익을 다 배당을 하면 100%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게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 100만 원 벌어서,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남겨서 50만 원을 배당을 하면 배당 성향 50%인데 어떻게 98,000%가 나오지? 이거는 그거네. 흑자를 한 500원 남기고 순이익 500원 남겼는데 배당은 그냥 예전에 하듯이 뭐 한 몇십억 했다 막 이러면 막 이만큼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착시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스크리닝만 하시고 들어가서 정량적 정석적인 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YG클럽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그 예시로만 보세요. 예시로만. 이건 하나의 예시로만 참고해 주세요. 배당 성향을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와이어블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100%가 넘어요. 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을 했다. 근데 이 사이트가 좋은 게 뭐냐면 최근 5개년도 평균이 96%야. 23년도에도 102%, 그 전년도에도 98%를 배당을 했어. 그러니까 번 돈을, 벌어서 남긴 돈을 거의 다 주주들한테 준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더 살펴봐야 될 건 이겁니다. 기업 밸류업 정보 투자지표, 종목별 투자지표 추이 이렇게 쳐보면, 저는 솔직히 오늘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와이어블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배당 성향은 벌어서 남긴 만큼 다 퍼줍니다만, 거의 100%입니다만, 배당 수익률이 3%도 안 되는 거야.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은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FN 가이드 사이트 가서 한번 이제 기업 정보를 찾아봤어요. 현금 DPS. DPS 뜻이 뭡니까? Dividend per share. 주당 배당금이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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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50원을 합니다. 주당 순이익은 57원, 48원, 46원, 44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이것 대비 낮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1%대, 2%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당 성향만 뭐 100%. 그래서 샀다가는 이 회사 와이어블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 차트인데 2020년부터 5,400원부터 지금 1,400원까지 이렇게 장기간 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배당 수익률이 뭐 한 2몇 %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6, 7%대 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주가 하방 경직이 좀 생겼겠죠. 야, 여기서 더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어가. 은행 이자의 3배, 4배가 돼. 이러면 그때부터는 좀 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은 조금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배당 성향뿐 아니라 현금 배당 수익률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회사가 성장을 못하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숙향 선생님이 또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배당주는 그래도 이익이 줄어들면 안 되고 이익이 최소한은 유지가 되면서 배당금도 유지가 되거나 배당금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했다면 이 회사가 앞으로도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본 유보율, 부채 비율 이런 건전성 지표도 같이 봐야 하는 거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진작 띄워놨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이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노다지 IR 노트 보시는 분들, YG클럽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YG클럽을 구독하시면 노다지 IR 노트는 무료라는 거. 열심히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무실도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스터디룸으로 쓰시라고. 와서 이제 뭐 가끔 이제 치맥도 하시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Y스트릿이, 그리고 야시잡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부탁드립니다. 뿅!